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2월 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4시 사실 부동산 트라우마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라면 이 부동산 폭등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희한하게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어요. 늘 정권에 타격을 주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를 사실 대권 뺏기는 결정적인 역할이었다라고 주변에서들 뭐 분석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손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몇 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역시나. 그 효과가 없던 것 중에는 저는 부동산 대책을 국토부나 문재인 정부 때는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주도를 하거나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을 웃으면서 오히려 나비 풍선 효과가 벌어지면서 여기저기서 규제를 하면 딴 데로 퍼지고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를 웃었어요. 그러면서 전국이 투기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이 아니라다 이렇게 또 폭등을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대통령이 이 부동산을 건드리는 게 맞나? 저는 좀 정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해결책이 있을까? 대통령은 아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고 부동산 투기가 늘어났던 것은 정부가 뒷걸음친다는 것을 사전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신뢰성이 없어서 부동산이 항상 저렇게 정부의 정책을 우습게 본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게 대통령이 직접 한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의 브랜드는 합니다예요. 이재명은 다음에 붙는 말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나서지도 않고 정책실장이 안 나오고 새벽에 SNS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또 유예가 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라. 한마디로 대통령이 단호하니까 시장이 야 이번에는 장난 아닌 것 같다. 이번엔 장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이 이제 매물로 나오면서 급매물이 뭐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9일날 다주택자 유예에 4년 동안 연장시킨 겁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다주택자들이 이번에도 연장될 거라는 믿음이 거의 90%였대요. 그 이유가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크게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하게 선거가 있지만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사실 이건 조세 정의거든요. 조세 정의를 위해서라도 유예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을 올린다 그러면 조세 저항이 자동적으로 심리적으로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저항이 발생되고 다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괜히 세금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부채질을 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이 이번에 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가장 셀 때가 지금입니다. 집권 1년도 안 된. 지금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2년차, 3년차, 4년차 때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잡는 거는 어려워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면 돌파가 통한 거예요.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규제를 얘기해서 지지율이 오른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전.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전주보다 4%가 올라갔어요. 4%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잘한 것이다. 저는 진짜 놀랐어요. 부동산을 규제를 해갖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 야, 이 최초의 대통령이 아닌가? 대박이에요. 응? 이게 보수층에서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높고, 진보 지지자들한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91%예요. 중도에서 70%예요. 중도에서 대통령 지지율가 70%고 진보 중도, 그러니까 진보가 91, 중도가 70, 보수에서 40% 지지를 받아요. 진짜 대통령이, 저는 이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이니까 이게 돌파가 가능하다고 봐요. 대통령이, 제가 이재명 대통령부터 깜짝 놀라는 게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완화가 5월 9일날 종료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자라고 하면서 갈아타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뭐 반포에 몰린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요. 대통령이 즉각 반응합니다. 갈아타기도 직접 살지 않는 주택이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것이다. 경고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똘똘한 한 채, 즉 강남에 수십억, 100억이 넘어가는 집 한 채 있으면 세금 안 내도 되지 이렇게 하면서 연병들 한 거예요. 지네들은 전세 살면서. 강남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강남에 100억 가까이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그냥 전세로 살고 있어요. 계속 집값 오르니까. 대통령이 직접 살지 않으면 파는 게 나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유세 얘기를 꺼낸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많다. 보유세 카드도 끌어낼 수 있다. 앞으로 규제는 얼마든지 있다. 응? 보유세 카드를 한마디로 경고해요. 너희들 그렇게 똑똑한 한 채 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그렇게 우롱하면 내가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응?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 수도권에 어떻게 보면 강남이, 물론 저는 강남에 안 살아서 어떤 강남에 대한 어떤 선호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을 못 벗어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있고, 거기에는 뭐 학군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가요. 근데요, 이 강남의 집값이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망국이에요, 망국. 강남 집값 때문에 정권이 흔들린다. 이거는요, 강남은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망국의 동네예요, 망국의 동네. 강남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연쇄적으로 부동산이 흔들리고, 부동산 가격이 여러분들 그냥 말이나 되면, 제가 아파트 국민평수라고 하는 84제곱미터 25평 정도가 30억 나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25평짜리가 30억, 40억이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아니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25평이 30억, 40억이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고요. 억대 연봉 받는다고 귀족 노조니 지랄을 해도 귀족 노조들이 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30년을 10원 한 장 안 쓰고,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10원 한 장 안 써도 25평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꼭 집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결국은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서 이렇게 치솟는 거는 서울의 모든 인프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한
제가 수년간 얘기하는 게 대법원 지번 이전하고 검찰청 지방 이전하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권력 기관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지역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오르는 거예요. 왜? 판사 검사들이 전부 서초동에 살고 판사 검사들이 전부 강남에 살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하자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강남 사는 사람들이 다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 반대하지. 그걸 말같이 관습헌법이라고 하면서 그거 허용해 주겠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보면요, 결국은 아무리 규제를 한다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모든 인프라가 여러분들 강남에 몰려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방의 어떤 지방 살리는 길이에요.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에요. 응?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들과의 정면 승부예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워낙 그 힘이 세니까 쟤네들이 반발 안 하는 척하지만 부동산 문제는요, 꾸준히 관리해야 돼요. 집권 1년 차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관리해야 돼요.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이런 말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대박이죠. 얼마 전에 밀가루값 그 설탕세 얘기하면서 저것들이 무슨 또 세금 올리라고 연병 떨었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을 한번 엄청 깼죠. 그 다음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특정 어떤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지금 밀가루 값을 단합을 하고 설탕 값을 뭐 단합을 했다라고 했죠. 얘네들이 쫄았는지 바로 6% 인하했어요. 대통령이 고물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가격 조정 명령 제도 활용하겠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 게 저거예요. 정치는 중도 외연 확장을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성남시장이 아까운 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성남시장을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권력을 다 써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권력이 없으니까 저분은 좀 더 큰 무대로 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된 거예요.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행정부가 이재명 지사를 견제를 하죠.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본인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거예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매번 정부가 태클을 걸었어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쁜 대통령은 지를 위해서 쓰고 측근들을 위해서 권력을 쓰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쓰니까 그러니까 박수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의외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제2특검법이 통과돼갖고 국무회의를 통과됐죠. 그래서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 추천. 저도 어제 검사 출신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혁신당에서 추천한 판사 출신 노동법 전문가를 발탁을 했어요. 권창영 변호사를 제2특검을 판사 출신을 발탁을 했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번 사실 2차 특검은요, 검찰을 정조준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합당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2차 특검은 1차 특검에서 하지 못했던 검찰을 정조준해서 검찰을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출신을 특검 후보로 발탁을 하면
한계가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 상관없는 판사 출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건희 사건이 왜 저렇게 커졌습니까? 검찰의 문객이었죠.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결국은 검찰의 봐주기, 불기소가 결국 김건희 사건을 크게 만들었고 국정을 파괴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보면 첫 번째 의미는 결국 2차 특검은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검찰 출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판사 출신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 말씀대로 의외로 민주당 출신의 그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의 추천 인사를 발탁했다라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어떤 합당 또는 인정을 하는 거죠. 조국혁신당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야 하면 그건 우리만의 해석이 되겠죠.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일부러 민주당 추천안이 좋은데 조국혁신당 인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면 첫 번째, 검찰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판사 출신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검찰 개혁안이 이제 거의 나왔어요. 보안 수사권은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보안 수사 요구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민주당 의총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근데 보안 수사권을 줄 경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게 참 맞는 말이죠. 검찰청 폐지한다 그래서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순간 검찰은 여전히 검찰 수사관을 둬야 되고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의 예외적인 조항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대통령은 유효하게. 그러니까 개혁은 민주당에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렇게 유연한 안을 내줬잖아요. 그럼 검찰의 반발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 자체를 안 줬다라고 해서 대통령을 원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검찰이 민주당에 으르렁거리겠지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 예외라도 주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민주당이 미운 거지 대통령이 미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정쟁에서, 개혁에서 대통령 오로지 민생, 경제, 안보, 외교만 지금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의견을 낸 것이고 결정은 입법부가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직을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헌법 조항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없애면 또 위헌 시비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공소청장이라고 임명하고 검찰총장을 겸임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전엔 검찰총장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대부분 공소청장이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쟤들이 그 헌법상 호칭 문제로 시비 걸 일은 없겠죠. 응?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보안수사 요구권이에요. 보안수사 요구는 검찰이 봤을 때 이거 수사가 좀 미진하다, 기소를 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힘들어 보일 때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또, 저는 일단 검찰이 수사권을 안 준다에 무조건 찬성이고, 검찰이 이거를 또 악용할 요소가 있죠. 자기네들이 기소하기 싫은 사건은 계속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장기전으로 줄다리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조정을 해갖고 보안 수사권은 1회에 안 한다, 2회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비한 것들은 또 조정을 하면 되겠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즉 검찰청이 폐지가 됐고 검찰의 이제 수사권은 없어져요. 이게 명문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에 하나 그 정권을 뺏기더라도 이제는 국회에서 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뭐가 위험하냐면 만에 하나 우리가 정권을 뺏겼을 경우에 검찰의 수사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보안 수사권을 빌미로 수사를 직접 전부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하고 요구권만 있기 때문에 검찰에 혹시나 우리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쟤네들은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게 좀 안전장치가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완전히 기소와 공소에만 집중한다 그래도요, 정권 뺏기면 돌아오면 타불이에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민주 진영이 분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국힘당과 싸우기 위해서 저는 이 시사방송이라는 험한 이 센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권 뺏기면요,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진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정권 뺏기면 다 돌아오면 타불이에요. 결국은 수사권 경찰이 갖고 있으면 경찰청장부터 해갖고 지네 마음에 드는 새끼 전부 임명해갖고 전부 경찰이 수사하는 거 검찰의 요구대로 수사해갖고 넘기면 또 검찰은 기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악역이 바뀔 뿐이에요. 정권 바뀌면. 응? 검찰이라는 악마 집단이 정권 뺏겨갖고 그 다음 어떤 윤석열 같은 새끼 나타나면요, 경찰청장부터 해갖고 수사과장 지네 마음대로 싹 바꿔요. 그러면 악역이 경찰에서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보셔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견제장치를 만들어도요, 정권 뺏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응?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진짜 대한민국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요,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사법부도 우리의 눈치를 보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어떤 언론이든 그 어떤 검찰이든 우리가 권력 잡고 있으니까 검찰의 항소를 포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는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순진한 얘기를 했다고 저번에도 좀 비판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다르죠. 그거 정성호 장관님 말씀 맞아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죠. 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적어도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윤석열 특수부 라인이 아니니까 좋은 사람들을 자리에 배치했으니까 검찰이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죠. 나쁜 놈이 검찰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전부 또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그게 정치 검찰이에요. 누가 권력을 잡든지 검찰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놈은 권력지향적이고 어떤 놈은 정의를 구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지향적인 놈들이 출세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권력에 아부떨고 정치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법개혁안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언론개혁안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검찰개혁안을 만들어도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정권을 한 5번, 6번만 우리가 연속 잡으면요, 대한민국 그게 기본 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찬 대표님이 20년 집권론을 얘기했었잖아요. 왜 여러분들 윤석열 특수부가 더 난리를 쳤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은 5년 동안 얘네들이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니까 검찰이 오만했던 거는 뭐냐면, 흔들면 우리가 정권을 진보에서 빼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연속으로 한 15년, 20년 권력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부, 이게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왜 개혁을 거부하냐? 5년만 버티면 원래대로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쵸? 쟤네들이 왜 여러분들 개혁을 거부하겠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권력 이재명이고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인데 왜 쟤네들이 개혁에 저항을 할까요?
5년만 버티면 원래대로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보가 똘똘 뭉쳐갖고 일반 검사들, 판사들 그리고 공무원들도 야 앞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정권 잡을 수밖에 없어.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쟤네들이 반발을 하지 않아요. 야 다음도 어차피 민주당 정권인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확실한 전국 주도권과 확실한 미래의 권력들이 차곡차곡 잘 나가서 국민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쟤네들은 야 민주당 쟤네들도 좀 있으면 흔들리고 다음에 대선 되면 어떻게 몰라. 항상 민주당 정권은 5년짜리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쟤네들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개혁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권력을 안 뺏긴다는 다짐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볼 때 야 민주당이 잘하니까 민주당이 권력 뺏길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제 말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이제 2년 남았네, 1년 남았네, 1년만 참자. 그 1년만 참자라는 말은 뭐예요? 1년 후에는 뒤집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음엔 민주당 누가 대통령 될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갖게끔 좀 그런 사회가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민주당 의총에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이제 방향이 됐으니까 큰 논란이 없고, 그 다음에 중수청이 이원화됐었죠. 사법, 수사, 경찰과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모든 것들을 수사관으로 통일한다라고 하고, 검찰개혁법안은 2월 또는 3월 초에 처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시간은 딱 맞는 거예요. 올해 10월 2일 날 검찰청이 폐지되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에는 중수청이 9개의 수사를 했었는데 6개의 수사 범위도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대부분 관철됐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대부분 관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의 뜻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보안 수사권도 요구권도 안 준다 이런 거보다는 전 적당한 선에서 대통령도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지만 수사권은 못 주겠고 그냥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체면 살려주고 어떤 절충안으로 민주당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요, 강선호, 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죠. 이거는 아마 그 영장 청구가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 김경은 구속이 되지만 강선우는 이제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불체포 특권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민주당은 이런 거 당연히 이거는 체포동의안 동의해줘야죠. 강선우를 감쌀 리가 없습니다. 강선우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불결시킬 경우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민주당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동의안에 투표를 하게 되고, 그러면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게 낫죠. 당연히 이건 가결시켜야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제가 좀 이게 기사를 좀 분석을 했더니 이 공천 헌금인데 공천 헌금을 받고 시의원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럼 뇌물죄잖아. 그쵸? 공천 헌금을 받고 1억을 받고 김경을 시의원을 시켜준 거야. 그럼 대가성이기 때문에 뇌물인데 이게 배임죄예요. 배임을 적용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국회의원직이기, 그러니까 이게 그 국회의원으로서 돈을 받아갖고 공천을 준 게 아니라 이게 당무의 일로 본 거야. 민주당의 일로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임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뇌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보는 게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공무 수행 중에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데 정당 공천을 공무가 아닌 당무로 본 거예요, 경찰은. 근데 저는 이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배임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검찰 단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경찰은 법리상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로 해서 그랬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이게 뇌물죄가 적용될 것 같아요. 검찰로 넘어가면 이게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돈을 주고 의원직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언론에서는 불체포 특권이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막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원식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좀 비판을 했지만 우원식 의장이 어떤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내용은 좀 알려드리고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았고, 우원식 의장이 제시한 개헌의 내용은 좋아요. 어떤 거냐면 현재 국민투표법만 개정하자는 거예요. 국민투표법만 개정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현재 국민투표법에 재외 국민들이 제외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투표법에는 제외, 해외에 있거나 우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다 제외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옛날 그 87원법이다 보니까 제외 국민 투표가 제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그래서 그 어떤 개헌도 못 해요, 지금. 투표법을 그 제외국민이 제외된 투표법은 위헌이다라고 헌재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2014년에 헌재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제외국민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에서 바로 잡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제외국민도 포함시켜라, 국민투표에.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개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4년 연임제 또는 뭐 권력구조 4년 연임제 뭐 여러 가지 5.18을 헌법에 수록하는 개헌을 하려고 그래도 못해요. 왜 못하냐? 투표 자체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 투표라도 할 수 있게 기존에 잘못 위헌이라고 판명된 제외국민 제외된 것을 제외국민 포함해갖고 국민투표법만이라도 개헌을 하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선과 개헌 동시에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냥 이런 건 중요한 거니까 원포인트 개헌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개헌을 하기 위한 준비잖아. 국민투표를 나중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뭐 여러분들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자라고 할 때도 개헌을 하면 돼요. 근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투표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라도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려운 이유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 이번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얘기한 것은 5.18을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을 우리 헌법 정신에 수록하자 이거였고, 국힘당은 지금 다른 것들을 지금 담아내자, 행정수도 이전을 개헌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원식 의장님의 어떤 의도는 제가 잘 아는데 지금 개헌을 어떤 방법으로든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개헌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이렇게 분석을 해서 국민투표법 이거는 개헌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도 해놓자가 우원식 의장님의 뜻인 거는 잘 아는데 지금은 이런 정치권에서 개헌이라는 말이 나도는 순간 국힘당을 살려주는 길이에요. 저는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우원식 의장님께서 임기가 5월 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초라도 다져놓고 나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사실 이 국민투표법 개정은요, 여야가 사실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야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야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굳이 지금 내란 청산회하고 그런데 국힘당과 이런 걸 하는 자체가 저는 내란 세력과 개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하는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맞아요. 저는 무조건 개헌은 2028년 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왜 200석 못 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저렇게 잘하는데 수도권 싹쓸이하고 충청도 싹쓸이하고 강원도도 반타작하고 부산도 반타작 해갖고 200석 만들어갖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민족주의에 버금가는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깜짝 놀랄 헌법을 만들어서 이 땅에 다시는 위안부를 모욕하지 못하고 5.18 학살을 폄훼하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거룩한 헌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되게 웃깁니다. 오늘 웃긴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근혜 대구 사저가 가압류됐다. 가세현이 그것도 압류를 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25억을 빌려줬는데 15억은 받았는데 10억을 나머지 못 받았다. 근데 압류한 가세현이 욕을 뒤지게 먹어요. 뭐냐? 박근혜 책 팔아먹어갖고 박근혜 도와준다고 책 팔아먹어갖고 가세현이 얼마나 떼돈을 벌었습니까? 근데 그 돈 이제 돌려달라는 거예요. 응? 그쵸? 가로세로 뭐죠? 가로세로 뭐 연구소? 거기서 박근혜 파리하면서 얼마나 슈퍼챗 받고 떼돈을 받고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책 판매 수익이 25억이었대요. 그 중에 15억만 받았다고 10억 달라는 거예요. 응? 근데 박근혜 측에서는 원래 10억은 25억 중에서 10억은 보장받았다. 책 판매금 10억은 박근혜가 받기로 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압류를 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 가세현의 압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세현의 압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가세현이 저걸 통해서 돈을 안 주면 경매를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안이에요. 저 뉴스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세밀하죠. 막 설탕 밀가루 왜 담합해갖고 올렸나 검찰 잘했다. 얘기했더니 CJ 삼양 설탕 밀가루 가격 6% 인하됐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트 가고 가격 내려갔나 좀 보십시오. 국민의 잣 얘기하고 2부는 민주당 얘기로 다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명태균 김영선 판결 보고 깜짝 놀랐죠. 무죄가 나왔어요. 이 판에 지금 민주당 2028년 공천권 싸움 할 일은 아닙니다. 법원의 논리가 너무 웃겨요. 공척 청탁은 했지만 명태균이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그러니까 김영선을 공천 청탁은 했지만 개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청탁은 했지만 개입이 아니다. 이거 완전 김건희 판결에 이어서 연속되는 개논리예요. 한마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럼 법원은 왜 이게 이러면 개논리를 했냐? 공천은 토론과 투표로 결정한대요. 공천은 토론과 투표로 결정한대요. 개 풀 뜯어먹고 있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단수 공천이 있고 전략 공천이 있는 거예요. 그쵸? 단수 공천이 있고 전략 공천이 있고 누가 오더를 했냐에 따라서 조직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공천 청탁을 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힘당이 그렇게 깨끗한 정당이에요? 토론과 투표로 후보를 결정합니까?
그러면 김영선이가 명태균을 이용해서 왜 돈을 줍니까? 더 웃긴 거, 김영선과 명태균의 돈 거래는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금전 거래가 아니구다, 정치 자금이 아닌 김영선이가 자기 세비에서 반을 준 게 급여를 줬대요. 급여를 줬답니다.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급여를 반띵해 줄 수 있는 이런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응? 아주 훌륭한 의원이죠. 자기 세비를 반띵을 해줍니다. 이런 개 판결이 나오니까, 응?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1심이죠, 1심. 이 1심에서 하는 판결은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로 와서 이제 2심부터는 오늘 1심은 창원지검에서 나왔는데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볼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뭐 시끄럽다, 혼란스럽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죠? 혼란스러울 일도 아니었죠. 1인 1표제를 반대할 만한 일이었나요? 제가 계속 며칠째 얘기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두드러 맞고 있는 것 같지만 명분 싸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청래 대표를 응원한다 그래서 한준호가 찐명이고 정청래는 반명이다, 말장난이죠. 누구보다도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가장 어려웠을 때 지켰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모두가 친명이에요. 친민주당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개파 타령하고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2028년 공천권이에요. 그 2028년 공천권이라는 건 뭐냐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서예요. 정청래 대표의 연임, 즉 정청래 대표가 이번 8월 달에 당대표로 나오면 다음 2028년 공천권을 정청래 대표가 휘두르니까, 정청래 대표가 공천권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역에 경선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지금 더민초를 배출을 했고, 더민초가 더민제가 되고, 자기네들이 이제 24대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누굽니까? 정청래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모든 본질은 1인 1표제 당연히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쟤네들 다 지금 저 찐명파리하는 인간들의 그 논리를 보세요. 1인 1표제 찬성을 하지만 하면서 뒤에 이상한 말을 붙어요. 합당 당연히 찬성하지만 지금은 이런 연병들을 합니다. 뭐 논리가 빈약하고 대의 명분이 없으니까 저렇게 반대를 해요. 만약에 박찬대였으면 다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을 겁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찐명이라고 하는 새끼들은 지금 권력 투쟁하고 있고 공천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초선 의원들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정청래 대표님이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두드러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초선 의원들과의 대화, 내일은 중진 의원들과의 대화, 모레는 재선 의원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는 각 지역에서 토론을 요청하는 것까지 총 17개의 토론만 잡혀 있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하나도 거부 안 하고 다 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청래 대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예요. 전당원 투표에 붙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토론회 해봤자 결국은 선거 뒤에 하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앉아있는데 왜 이거 할까요? 이런 토론을 다 겪어봤지만 최종 결정은 당원들이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을 쌓는 거죠. 그렇죠? 명분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다 경청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사안은 결국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결국은 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제안을 했고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끝나면 2월 말 3월 초 연휴 끝나면 명절 끝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이제 전당원 투표에 붙일 겁니다. 그때까지만 잘 여러분들이 똘똘 뭉치고 버티면 돼요. 오늘 초선 의원들에게 오늘 비공개로 저는 오늘 초선 의원들과의 대화도 참 웃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초선은 뭡니까? 국회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국회에 처음 들어왔다 그러면 패기도 있고 당당해야 됩니다.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숨길 게 많으면 얼마나 당대표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 비공개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받아줬어요. 그 대신 공개적인 모두 발언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선거 너무 낙관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정청래는 4선에 정치가 20년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초선들이 이제 처음 기어들어왔죠. 당신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지는 거예요. 더 국민들에게 선거 때는 낮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찐명이야! 이재명 뽑아줘! 이지랄 떨면 선거 다 깨집니다. 지금 초선들이 지금 찐명팔이 하는 새끼들이 가장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 낙관론이에요. 여러분들 제 말 동의하시죠? 선거는 낙관하는 순간 무슨 변수가 일어나갖고 한 방에 뒤집힙니다. 응? 선거를 낙관하니까 이것들이 찐명팔이 하면서 합당 나중에 하자고 하고 있어요. 얼빠진 소리죠. 그럼 왜 정청래 대표가 전면에서 총알을 맞으면서 왜 저렇게 합당을 추진하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쟤네 논리를 제가 그냥 이 기회에 다 깨줄게요. 첫 번째, 정청래 연임을 위해서다. 합당이. 두 번째, 조국혁신당과의 지금도 합당은 시너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조국혁신당과의 시너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선거에 불리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쵸? 반박해 줄게요. 두 번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선거에 불리하다. 선거에 불리해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완승을 못하면 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죠? 정청래 책임론이 가요. 제 말 동의하시죠? 말도 안 되죠? 진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선거가 불리할 것 같으면 정청래가 안 한다 그래요. 왜? 정청래가 당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지휘를 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선거에서 지게 되면 정청래 책임론이 불거지고 정청래는 연임 못해요. 근데 정청래가 조국 합당을 자기가 선거가 정청래의 연임의 조건이 어제 말씀드렸죠. 무조건 정청래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대승이라는 큰 어떤 그 업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 혁신당과 합당이 불리하다. 그걸 정청래가 알면서 한 연임을 밀어붙인다?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이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불리한데 선거에 패배를 하는데 어떻게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쵸? 두 번째, 선거에 너무 낙관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들이 너무 저는 비열해요. 제가 오늘 싹 얘기해 줄게요. 그냥 왜 한준호가 갑자기 망가지고 있고 왜 광인이 됐는지, 왜 한준호가 요즘 갑자기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섰는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능력보다 실제로 권력을 쥐어줬을 때 놀라운 성과를 냈던 사람이에요.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저 사람한테 대통령이라는 더 큰 권한을 주면 어떨까.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대표가 되고 결국 대권을 잡았어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뛰어나고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만 주변이 형편이 없어요. 제 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쟤네들은 할 줄 아는 건 찐명파리 하는 새끼들만 우르르 줄 서 있지,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는 새끼들이 너무 많이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면서 이번에 배지를 단 거예요. 응?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새끼들이 똘똘, 왜 여러분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사실상 혁신적인 놈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총선 때 수박들 몰이하는 데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얘네들은 사실 예전부터 민주당에서 개혁과 먼 놈들이었어요. 개혁과 먼 놈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가 됐던 겁니다. 지금 이 친노 친문이 욕을 먹고 있지만 과거의 친노 친문은 개혁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봐요. 정치가 왜 화무 12일홍이라는 말들이 있냐면, 한때 친노 친문은 개혁의 상대였어요. 그래서 너 반문이야? 반문하는, 너 반문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친문이 패족이 됐을까요? 저는 친문 패족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개혁에 머물러서 그래요. 한때 친노 친문은 우리 민주 진보의 개혁의 상징이었던 세력들이 왜 지금은 패족 취급을 받고 악마화가 되었을까? 수박 소리를 들을까? 그들은 개혁을 뒤로하고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파 정치를 해서 그래요. 제 말 맞죠? 개혁을 뒤로한 채 끼리끼리 친노 친문이 모여갖고 개파 정치하고 나눠먹기 하다가 국민들에게 단칼에 날아간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좌하려면 이해운까지 끌어들여갖고 중도 외원 확장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면 자연스럽게 김대중 때부터 정치를 시작한 세력들, 뭐 추미애, 뭐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정청래, 한병도 뭐 이런 세력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정치를 시작했던 세력들이 있고, 이 모든 세력을 다 제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이 더민초 새끼들이, 내가 왜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해체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더 단단하고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을 만들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아직까지 남아있는 정치 세력들을 모두가 친명으로 만들어서 이재명은 한마디로 단일 민주 진영의 단일 대통령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대요.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민주당에서 정치했던 세력들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당대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를 날리거나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제가 제 분석이 맞나 틀리는지 좀 보세요. 왜 여러분들 이현주가 발작을 하고 발작하는 이현주에 김민석이 문자가 오갔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국민의원들, 그리고 김민석은 굳이 총리가 절차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당무 개입에 비판적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합당에 대해서 반대 어떤 의견을 낼까요? 처음에 정청래를 제지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없는 얘기를 하면 고소해도 좋습니다. 이번에 지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 정청래 후보가 예전부터 나올 거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출마를 했죠. 박찬대는 나올 마음이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취재를 했는데 말은 안 하지만 박찬대는 나올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박찬대가 등 떠밀려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한테 등 떠밀리고 하바리 유튜버들에게 붕 띄워주면서 박찬대가 출마를 준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너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해요.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3번을 출마 불가를
정무수석이나 애들러 얘기를 합니다. 박찬대가 3번을 거부를 해요. 내가 거짓말이나 허위사실을 보면 박찬대는 나를 고소하세요. 그런 게 찐명팔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뜻도 거스르고 지난 전당대회 때 박찬대가 나와서 싸게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개패를 한 겁니다. 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금 더 난리를 치냐? 다음에 박찬대가 이번 8월 전당대회에 나와도 정청래를 못 이기겠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김민석에게 붙은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박찬대로는 정청래를 이기지 못하니까 누가 봐도 국정의 2인자인 김민석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에게 강한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이가 서울시장을 예전부터 나오고 싶어 했는데 서울시장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이미 김민석을 당대표,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가 공천권을 본인들이 확보하고 김민석을 대권 후보로 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상상 속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민주당의 혼란은요, 2028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그리고 더민초가의 공천권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 잘 보셔요. 김민석을 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더민초 찐명팔이 하는 새끼들이 미래의 대권 후보로 그리고 당대표로 뽑았냐? 김민석은 세력이 없습니다.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세력 없는 김민석, 대선 후보 없는 찐명팔이들. 이게 절묘하게 맞아 들어간 거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찐명팔이들은 어떤 계파를 형성을 하려고 그러면 대선 후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계파를 형성하려고 그러면 그 계파가 힘을 발휘하고 유지하려고 그러면 대선 후보가 있어야 돼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원외위원장들, 뭐 남영이나 이런 밖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배지가 시급한 애들이에요. 그럼 배지가 시급한 애들은 뭐죠? 공천권이 확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 컷오프 없는 경선을 시킨다고 하니까 끼리끼리 나눠 먹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는 인지도가 없거든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는 찐명팔이를 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모임들의 멤버들을 당원들이 몰라요. 대부분 쟤네들이 노리고 있는 지역구들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밀었던 의원들 또는 초선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지역구들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에서 지네가 밀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단수공천 또는 대표에게 보장되고 있는 20%의 전략공천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중심지역을 물갈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이게 당대표 합당이냐 반대냐,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합당을 반대하는 꼴은 처음 봤어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연일 비판을 하냐면 조국혁신당이 무슨 진짜 빈손 정당도 아니고 국회의원 의석수 12석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송영길의 소나무당 같이 불알드 쪽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12석이면요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완화되면요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1인 1표제 합당 반대, 이거는 선거를 위한 합당 반대가 아니라 본인들의 당대표를 김민석을 만들고 자기네들은 공천권을 확보하고 김민석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찐명파리들에게 어떤 그 보스가 돼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또다시 대권 후보를 그쪽으로 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원들이, 저는 김민석 총리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를 정도로 하셔야 돼요. 저 깜도 안 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찐명파리들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쟤네들 어떤 줄 아세요? 쟤네들 아마 2028년도에 지네가 공천 제대로 마음 놓고 안 들으면 이재명 공격할 새끼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해 줄 거예요. 지난 전당대회 때 박찬대 그렇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왔죠. 대통령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전당대회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박찬대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면서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것도 3번이나 전달했는데 무시하고 박찬대가 나가요. 결국은 그 이후에 친청이냐 친명이냐라는 이상한 단어가 만들어져. 대통령 열받겠죠. 이것들 봐라. 내 말도 안 듣네. 그래서 대통령이 박찬대에게 전화 한 통 안 했대요. 전화 한 통 안 하고 거의 100일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는데도 전화 한 통 안 했대요.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취임한 지 7개월이 됐는데 박찬대는 이러다 얼굴 한번 못 봐요. 이것들이 계속 이제 반명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의중을 뻔히 알면서, 합당도 여러분들 오죽하면 우상호 수석이나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래된 대통령의 지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저것들 지금 합당 반대하잖아요. 이번에 박찬대 오늘 가갖고 한준호랑 원내대표단 만났죠. 본인의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0% 정청래 대표가 다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정청래는 명분 있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응? 진짜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박찬대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 한 통화를 안 했어요. 얼마나 삐졌겠어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는데 비서실장도 강훈식 시키고 정무수석도 우상호 시키고 얼마나 삐죽거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짓이 정청래 대표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닌 거라는 거 지네가 더 잘 알거든요. 제가 웃긴 얘기 해줄게요. 1인 1표제나 합당 정청래 대표가 독단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응? 그런데 그렇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척이면 척이라고, 진짜 찐명이면 이거 대통령 픽이라고 다 알아야 돼요. 알면서도 지금 지랄하는 거예요. 뭐죠? 왜 우리가 너 대통령 만들어준데 왜 우리 안 챙겨? 연일 지랄들하는 거예요. 응?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해줄 거예요. 강선우를 누가 밀었습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에서 밀어갖고 여가부 장관을 시켰죠. 응? 그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과하게 이제 인사까지 개입했던 거죠. 그래서 여가부 장관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왜 강선우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2기 뭐 바지가 됐든 어쨌든 의장이잖아요. 3인 대표잖아요. 여러분들 강선우 사건 터지고 나서 누가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얘기합니까? 김현지가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대통령의 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픽이었으면 정무수석이나 이쪽으로 통해 갖고 여가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 올라갔겠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국공신이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추천하니까 그냥 받아줬다가 지켜보다가 김현지가 강선우한테 전화해갖고 그만하십시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민 거 그냥 잘라준 거예요. 이런 얘기 누가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한준호가 왜 저렇게 망가지는 줄 아세요?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랑 찐명팔이 하는 새끼들이 경기도지사를 한준호를 밀기로 담합을 한 겁니다. 난리 치는 거예요. 신나갖고. 요즘 갑자기 난리 치죠? 당원들은 지금 전부 추미애 의원님이 경기도지사 깝니다고 얘기하죠. 한준호 왜 갑자기 나댈 것 같아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본인을 지지한다라고 암묵적인 단합을 하고 더민초가 밀어주니까 당연히 합당 반대를 외쳐주는 거예요. 응?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논란에 한준호가 끼지? 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1월 특사도 갔다 오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현주가 아무리 여러분들 악대기를 써봐야 쟤는 정당 홈쇼핑 다니는 애잖아요. 민주당으로 입당해갖고 바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지가 1인 정당도 만들었다가 최종적으로 국힘당 갔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현주가
장창래 아무리 째려보고 해도 사람들이 너나 잘해, 너 다음에 보자 벼르는 거예요. 이현주는 이미지가 좋고, 누구죠? 한준호는 이미지가 좋고 이재명 대통령에 좀 더 가까이 보이니까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한준호를 이용해서 합당을 반대하고 정청래를 때리는 거예요. 다 거래가 있는 거예요, 정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원들 사이에서 추미애 대표님이 인기가 좀 없다라고 얘기했죠. 안 미는 거예요. 한준호로 이미 얘네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한준호가 그거에 보답하느라고 지금 합당 반대 정청래를 공격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저는 앞에 앞수를 봐요. 얘네들은 지금 지방선거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방선거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이미 뭐 조직적으로 구의원, 시의원 줄 서려다가 이제 이게 삐그덕거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왜 그러면 이현주, 그러니까 중요한 건 2028년 총선이에요. 이현주는 왜 죽일 듯이, 왜 강덕구는 죽일 듯이, 왜 쟤네들은 그러냐? 쟤네들도 여러분들 만약에 정청래 대표님이 연임하면 이현주 공천 줄 것 같아요? 공천 주지요.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청래가 당대표 되는 순간 이현주 지역구에는 이현주를 가장 싫어하는 인기 있는 사람이 자객 공천이 들어가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이현주가 여러분들 지역이 어디죠? 용인인가요? 이현주가 용인이면 예를 들어서 누구죠? 이현주 어디죠? 이현주 지역구가 어디예요? 용인정? 2탄이 나오면 끝나는 거 거긴. 거기 2탄이 나오면 끝나는 거고 딴 지역구마다 난리를 치는 애들은 다 날아가는 거야. 생각해봐요. 민주당 그러면 이현주가 끝까지 뭘 사수해야 돼? 내 지역구 사수하려면 어떻게 해? 정청래를 날려야 되는 거야. 지금은요, 제발 제 방송 시청자들, 정치 구단들만큼은 요걸 정확히 봐주세요. 합당을 통해서 지방선거가 분리해서 합당을 찬성하지 하는 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청래 날리기 위해서 지금 그 합당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거예요. 정청래를 날려야지 기존에 있던 당대표가 전략공천 20%를 써먹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방, 특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노리는 게 호남이에요. 호남 물갈이 하려는 거예요. 호남 지네가 다 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호남은 나오면 그 깃발 꼽는 지역 아닙니까? 예전에 호남에서 양부남 민영배 날리려고 강유현이가 작업하다가 그때 독박 한번 민주당이 난리 쳐갖고 강의원이랑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22대 국회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광주 분들 다 기억나시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새끼들이 호남에서 현직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을 제끼고 지네가 거기를 먹으려다가 호남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때 국회의원들이 뭉쳐갖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오버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호남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설치고 다녔던 강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초선들 하는 짓들 보세요. 초선은 의견을 내는 자리예요. 민주당이 아무리 민주정당이고 그래도요, 초선은 당대표랑 토론하고 그럴 때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자리지,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면서 면전에다가 하는 그런 정당은 진짜 봉숭아학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강의원이가 혁신위를 탈취를 한 게 아니라 강의원은 전남 부지사로 갔기 때문에 한 자리 먹고 나간 거예요. 무슨 강의원이가 탈출을 합니까? 전남 부지사 결국은 한 자리 먹고 강의원이가 나가고 뒤에서는 다 강의원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경기도지사를 한준호로, 지금 경기도지사 지금 후보가 뭐지? 한준호, 추미애, 김병주가 있어요.
얘네가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김동연이가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을 달려요. 김동연이가 1등을 달리면 그럼 2등, 3등, 4등 여기에 남은 사람이 추미애, 한준호, 김병주가 있어요. 단일화 카드를 꺼낼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현 경기도지사 김동연과 싸우기 위해서는 추미애, 한준호, 김병주 당내 경선하자고 얘기할 겁니다. 아예 뭐 단일화 하자고 얘기할 거예요. 여론조사나 그런 걸로. 그때 더민주 한국혁신회의가 한준호를 밀면 추미애가 떨어지는 거예요. 응? 지금 보면 한준호가 경기도지사 지지율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응? 한준호가 경기도지사 지금 지지율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응? 여러분들 제가 단순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친명을 공격하네요. 왜 저한테 친명을 공격하네요. 야, 내가 반명이냐? 우리 방 시청자들이 반명이냐? 친명파리하는 새끼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개판을 만드는 걸 도저히 내가 수십 년간 지켜온 민주당을 갑자기 정치 2, 3년 된 새끼들이 민주당을 망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게 분노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민주당을 십수년 지켜봤는데 어디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새끼들이 찐명파리 하면서 초선 달고 밖에서 흔들어대고 민주당 당원도 아닌 새끼들이 2, 3년 된 새끼들이 민주당을 망치는 꼴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방관해야 되냐고요. 내 눈엔 보이는데 지금 제가 억지 막 음모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음모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박찬대 대통령 말도 안 들어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전화 한 통화 안 했던 거 다 팩트예요. 박찬대 지난 전당대회 나가지 말란 거 지는 알 거예요. 한준호 왜 나대는지 알 거예요. 응?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선거에 쉬운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합당하자는 거예요. 오늘 더민초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가 합당을 하자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재요.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바로 뭐죠? 전당대회예요. 지방선거 끝나면 전당대회입니다. 어떻게든지 합당해서 합당 못하게 하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날리면 합당 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떨어져서 선거를 치르면요 절대 합당 못해요. 그리고 우리 이성적인 우리 그 하바리들한테 뇌를 맡기시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총선을 앞두면 또 합당 소리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더 세게 나오죠. 왜? 국회의원들 배지가 걸린 일이에요. 지금은 기초의원, 시의원, 지자체장들의 어떤 당락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이렇게 느긋하게 얘기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나면 자기네들 배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나 접전지에 있는 의원들은 합당이 필수예요. 정말 맞죠? 지금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2028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2028년 총선 갑자기 여러분들 총선 앞두고 조국혁신당이랑 또 합당 소리 나와갖고 그때 합당하면 어떻게 되죠? 조국혁신당이 12석 갖고 우리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합당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적어도 10석은 보장해달라 뭔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지역구가 겹치고 난리가 나죠. 그럼 대선까지 합당 못해요. 대선 때는 0.7%, 1%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는 5%는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무릎 꿇고 합당하자고 나중에는 민주당이 무릎 꿇고 합당하자 그래야 돼요. 제 말 맞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 후보랑 국힘당 후보랑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에요. 조국 후보가 만약에 5%를 갖고 있어요. 민주당 후보 조국한테 갖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 가면. 왜 이걸 모르고 응? 왜 제 말이 여러분들 하나라도 틀리냐고요. 응?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12석을 가지고 합당 들어와고 합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게 되면요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도 이길 수 있어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승패의 바로미터는요 서울과 부산 이기는 거예요. 서울, 부산, 경남만 이겨도요 그냥 민주당 이겼다라고 해요. 서울, 부산 이기면 민주당이 승리했다. 경남 이겼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경남을 이기면 압승. 서울, 경남을 민주당이 서울, 부산, 경남을 이기면 압승. 서울, 부산을 이기면 완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쟤네들 반대하는 명분이 없잖아요.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하자는 건 합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로 전당대회인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방선거가 끝나면 8월달 전당대회인데 무슨 합당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당을 이슈로 만들어서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청래를 찍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다 계략을 알겠어요? 저것들이 전당대 6월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하자는 거는 첫째, 합당의 반대 여론을 높여서 미리 합당을 해놓으면 언제 이제 잊혀지는 이슈가 되는 것이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합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친노 친문 친명이라는 이 민주당의 계보를 잘 알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들어올 테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밀고 있는 누군가가 전당대회에서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합당 이슈를 6월달까지 끌고 가면 전당대회에서 저는 합당을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릴 테고 정청래는 합당을 찬성한다 그러면 양극화되겠죠. 그러면 정청래가 당원들의 투표에서 지금같이 월등히 지지를 받지 못하겠죠. 그걸 노리는 거죠. 비대위로 간다고요? 비대위로 가려면 9명 중에 5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청래, 한병도, 문정복, 그 다음에 이성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을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럴 일은 없어요. 9분의 5가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현주, 그 다음에 황명선, 강득구 셋, 2명을 더 꼬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선거에 이길 생각 안 하고 당권 잡아서 공천권 확보하려고 하는 저 찐명파리들이 너무 민주당을 오래 지켜온 당원으로서 너무 화가 나요. 선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건 어디 갖고 여러분들 반박해 주세요. 정청래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중도가 떨어져 나간다. 선거가 오히려 불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선거가 불리해지는 거 빨리 알면서 정청래가 그럼 왜 합당을 하려고 그러겠냐고.
정청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승리를 못하면 정청래는 다음 전당대회에도 못 나오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여러분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제 이해가 가시죠? 모든 지금 1인 1표제 반대, 합당 반대는 정청래 끌어내리기예요. 정청래를 끌어내리고 김민석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밀어갖고 당대표를 만들어서 2028년 공천을, 왜? 김민석은 개파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개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민석을 대통령 후보감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개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 잘하셨어요. 딴 거 없어요. 제가 정청래 후보 정청래 대표 잘 알죠. 정청래는 지금 여기저기서 토론회하고 다니는 거는요, 명분 쌓기예요. 결국은 바로 전당원 투표로 붙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전당원 투표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십시다. 민주당의 주인은 찐명파리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더민초가 아니라 민주당을 수십 년 지켜온 여러분들이 당원이 주인이라는 걸 이번 보여주셔야 돼요.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자들은 뭉치는 것이고, 이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세요. 난 살다 12석을 가지고 민주당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인간들이 이게 제정신인가 싶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가 참 기가 막히게 저것들이 얼마나 아니라는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방선거 승리 후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자. 이 말의 모순이 뭐예요? 지방선거 승리 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죠. 이 말의 모순이 뭐예요? 조국혁신당이 후보 다 내면 지방선거를 어떻게 승리를 해요? 지방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치 분석가로서 하나 얘기해 줄게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 중도가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진보가 빠져나가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같은 진보끼리 싸우면 선거에 못 이겨요.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 중도가 이탈한다는, 그건 헛수예요, 헛수. 근데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대결을 하면요, 표가 갈려요. 이거는 정수예요. 그쵸?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1번 민주당, 2번 국힘당, 3번 조국혁신당이 겨뤄봐요. 누가 가장 유리합니까? 국힘당이 유리한 거예요. 지금 더민주 혁신회의나 이 찐명파리 더민초 이런 새끼들은 지금 국힘당 선거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조국혁신당 지금 부산시장 후보만 10몇 명이 신청을 하고 접수하고 있대요. 지금 민주당과 1대1로 국힘당이 부산에서 붙어도 만만한데 1번 민주당, 2번 국힘당, 3번 조국혁신당이 다 선거에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지방선거 승리 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합니까? 안 하겠다는 거짓말이에요.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과 합당해야 된다는 게 정설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갖고 불협화음 없이 지난 대선같이 박은정 의원이나 이혜민 의원도 이재명이라는 1번을 잠바를 입고 선거운동 해주니까 그게 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고 분열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은 12석이 있는 공당이에요. 민주당을 위해서 후보를 안 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요. 내면 당연히 표는 민주당으로 올 표가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제 말 맞죠? 1번, 2번, 3번이 붙은데 민주당, 국힘당, 조국혁신당 안 나오면 민주당에 갈 표예요. 국힘당으로 안 가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요. 무슨 지방선거를 뭘로 승리할 건데, 응?
여기저기서 맘만 먹은 조국혁신당이 격전지에다가 후보 다 내면 그냥 조국 때문에 졌다 그냥 그럴 거야? 그럼 바보 같은 얘기하면서 조국 원망할 거야? 그러니까 합당하라는 거야. 응? 그렇게 무슨 조국, 난 진짜 뭐 이현주 그게 말이냐? 응? 조국 대선 후보 만들라고, 응?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한다? 야, 민주당 당원들이 바보냐? 정청래가 뭘 그렇게 못났다고 조국을 대권 후보로 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화살을 맞겠냐? 천만의 말씀. 응? 이현주 너 공천권 날라갈까봐 지금 정청래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 아니야? 어? 왜 말 같은 소리를 못해? 어? 지금 호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도권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수도권에서 조국혁신당 나오면요, 수도권의 지방선거는요, 여러분들 총선 때도 그랬죠. 지금 합당 안 하면 총선 때 어떻게 할 건데? 100표, 1000표 차이로 당락 결정되는데,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서울에서 모든 후보를 내고 경기도의 모든 후보를 내고 그럼 민주당요 과반 무너져요. 응?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2028년 공천권 싸움이에요. 정청래를 날려야만 김민석을 바지를 세우고, 김민석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찐명이라는 뭐 지네가 최대 개파라고 하잖아. 그 조직의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이고. 제발 저는 근데 이 합당 문제는요, 다음 주면 정리가 될 겁니다. 시끄러지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왜냐면 오늘 박찬대나 한준호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오면 대통령이 어떤 의사를 얘기하겠죠. 반대를 하더라도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라, 또는 반대를 해갖고 정청래를 끌어내라. 둘 중에 뭔가 오다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음 주면 여러분들 합당 문제는 해결될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 위해서 빠르게 전당원 투표를 붙이는 게 가장 이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고,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 게 이걸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쟤네들은 진짜 이걸 정청래 핑계를 대거든요.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돌파할 때 뭐 이런 거 했다라고 해서 혼란을, 이 혼란의 책임을 정청래한테 지는데, 당대표가 제안한 것뿐이 없어요. 당대표가 합당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혼란과 대통령의 국정의 어떤 성공을 가리고 있는 거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예요. 제 말 맞죠? 더민주 혁신회의나 더민초 이것들이 난리치고 이현주가 난리쳐서 대통령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가리는 거지, 걔네들이 조용했으면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아요. 생각해봐도 누가 이거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1일 1패제가 시끄럽게 할 일이에요? 합당이 시끄럽게 할 일입니까? 합당은 사실상 환영해야 되는 일이죠. 송영길 같은 애들은 다시는 민주당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냥 손혜원 손잡고 변희재랑 최대집이랑 열심히 정청래 욕하고 다니라고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은 이게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합당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방선거의 어떤 공천권뿐만 아니라 결국 더 나가서 지금 더민초가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재선을 위해서 당대표가 필요한 것이고, 더민주 혁신회의는 자기네들의 국회 입성을 위해서는 당대표가 그러니까 자기네 개파 수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당대표, 그 사람한테 자기네들이 공천권을 갖고 오는 거죠. 공천권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 1년차 되고 저렇게 미국과 외교 안보, 국내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고 이렇게 머리 아플 때 지네 배지 한번 더 달고 지네 공천 한번 더 받으려고 이렇게 당을 시끄럽게 하는 게 반명짓이지 뭡니까? 제 말 틀리지 않죠? 이거 반명짓이에요. 진짜 친명이라고 그러면 찐명 타령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친명이고, 말 안 해도 모두가 친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어용 찐명 노릇을 하면서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제 그 참칭 찐명이 생겨요. 무슨 일만 하면 대통령 뜻이야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새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대통령 뜻이야. 그럼 완전 대통령 망신시키고 되는 거야. 이게 다 대통령 뜻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좀 친분이 있다 그래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게 다 대통령 뜻이야. 참칭 친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밭갈이를 했고 그게 0.73 졌을 때 눈물을 흘렸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022년 대선 전날 하루 제 방송 보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 왔던 거. 대선 전날 전화 와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기저기 전화해서 투표 독려해달라고. 2022년 대선 전날 새벽에 전화 왔었어요. 방송 제가 밭갈이 하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대선 치고 우리가 진짜 윤석열 밑에서 얼마나 이겨내고 대통령은 어떻게 만든 대통령인데 지네 찐명파리들 찐명이 뭐야? 저 분열의 언어지. 아 지네가 찐명이면 우리는 뭐 가짜예요? 어? 지금 합당 찬성하는 당원들은 가짜 이재명 지지자들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합당 찬성하면 가짜 지네가 찐명들이 더민주혁신회의가 지네가 합당 반대하면 우리는 합당을 찬성하면 우리가 가짜 지지자들이에요? 진짜 민주당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정청래가 좋아서 여러분들 정청래를 응원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정청래가 1인 1표제 하는 거 맞는 말이고 합당해서 지방선거 이기자는 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옳은 일이니까 정청래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무슨 정청래 팬클럽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정청래 의원이랑 그 당시 김어준이랑 병립형 얘기할 때 제가 돌았다 그랬어요. 둘 다. 미친 것들 아니냐고. 무슨 병립형을 이 시기에 병립형을 해야 되냐고. 그 이재명 대통령 죽이는 길이라고.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때 잘못된 길로 가면 김어준이군 정청래군 싸잡아서 욕했어요 그때. 응?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라고 할 때 저 정청래 김어준 저거 틀렸다. 저거 잘못됐다. 저는 오로지 저는 민주당이 성공해야지 대통령이 성공하고 대통령이 성공해야지 민주당이 성공한다. 오로지 이거 하나예요. 다시는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렇게 새로운 찐명팔이 권력에 줄 서고 개판 만들려고 하는 새끼들 저것들이 민주당의 독버섯들이에요. 독. 응? 진짜 민주당의 독버섯들 지금 다행히 여러분들이 나서갖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10,000명이 넘겨 월요일날 그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10,000명 가까이 이제 8,500 정도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권리당원들의 서명이. 지금 제가 왜 월요일날로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미뤘냐면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면 의원들이 잡아줘야 돼요. 의원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더민주혁신회의를 해체하라는 기자회견인데 이걸 잡아주기가 굉장히 의원들이 곤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청래 대표한테 제가 잡아달라고 하면 정청래가 나 시켰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친한 의원들한테 시켰다 그러면 국회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나 이런 지역구 없는 분들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월요일 날로 해갖고 더 한 명이라도 더 받아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부담이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제가 나서지 않을 거예요. 한 7분 정도 권리당원이신 분 중에 저는 기자회견 이런 거 할 때 우리 시민들 마스크 쓰거나 선글라스 쓰지 마세요. 당당하시게 나오실 분들은 전화 주세요. 옷도 여러분들 옷 중에 가장 좋고 깨끗하게 멋있게 당당하게 권리당원들로서
한 7분만 한 7명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갖고 직접 읽고 하세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우리가 죄진 것도 아니고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쓰고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잠깐만 초점이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지금 뭐 나보러 반명이니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봐라. 내가 얼마나 민주당을 위해서 떠들고 있는지. 다행히 내가 그래도 버티고 지금 중심 잡고 있으니까 민주당 진짜 여러분들 더민주혁신회의 저거 해체시켜야 돼요. 대통령도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저것들이 지금 결국은 2028년 공천권 싸움을 벌써부터 하고 그래서 정청래를 수박몰이하고 반명몰이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대표 면전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현주 같은 독살 맞은 것들이 나와갖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그 싸움 안 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몇 명 돼 있냐면요 8,811명. 우리 주말 지나면 내일 금토일 하면 최대한 10,000명 넘겨봅시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더민주혁신회의가 한 20,000명 서명 받았대요. 그렇게 조직력이 전국 뭐 민주당 최대 조직이라고 해봐야 20,000명 정도밖에 못 받았대요. 우리 이틀 만에 거의 10,000명에 달해가고 있어요. 우리 이틀 만에 거의 10,000명을 가고 있거든요. 저거들 최대 개파라고 연병하면서 20,000명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거의 10,000명 했어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그 시사타파 게시판에 있는 거 많이 퍼날라주고 여러분들이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좀 알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딴 것도 준비한 게 좀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만 놓고 할게요.